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눈이 쌓인 오후입니다. 새벽에 눈 치우는 그 제설차 바닥 긁는 아스팔트 바닥 긁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새벽 한 6시경쯤에 깨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간밤에 눈이 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잤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눈이 왔나 했더니 밖에는 눈이 엄청 한 5cm 정도 이상 쌓여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. 그런데도 다시 일기예보를 체크해 보니까 낮 기온이 영상 한 3, 4도 되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. 안 그랬으면 아침부터 전원들을 또 치우기 위해서 모두들 부산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집에는 이렇게 지금 그런 무겁거나 뭐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저희 부부는 이제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고,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겨울이 되었습니다. 물론 부유하고 또 너무 바쁘고 이렇게 사는 분들 중에는 그 이웃의 아이들이나 또는 아예 계약을 해서 그 이런 것을 제설을 담당하는, 여름에는 랜드스케이핑 뭐 잔디라든가 뭐 이런 거 관리해 주시는 그런 업체랑 같이 고용해서 그 집을 관리하기도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, 그동안 저희들은 뭐 모두 가족들이 나서서 이런 일들은 해왔고요. 그래서 어쩌면 콘도미니엄, 한국으로 하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뭐 안 해도 되고 하니까, 또 콘도형 타운하우스 그 매니지먼트 하는 곳에서 관리해주고 뭐 이러는 곳이 있는 곳들은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고 돈만 다 비용만 내면 다 되는 것이라서 문제되지는 않는데, 굳이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보통 그 비용 대비 콘도미니엄 사시는 분들도 스퀘어 핏 땅 그 관리비를 얼마씩 내고 해서 어떤 댁들은 보면 한 1000스퀘어 정도에 1000스퀘어 정도에 막 몇백 불 이상, 한 800불, 막 700불 이렇게도 내시는 분도 보고, 각 그 콘도의 사정에 따라서 값이 막 달라지는데요. 왜냐면 공유 공간들도 있고, 뭐 콘도에 수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들어있거나 하는 곳은 또 그런 관리비까지 다 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, 아무튼 이 비용은 그렇게 또 나가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고층 빌딩 같은 곳에 사는 것을 선호하지도 않고, 비용 면에서도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든 또 정 안 되면 누군가를 계약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 해도 저희들은 이 낮은 평지의 땅에서 살고 싶은 게 늘 저희들의 생각이었고,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 중심에 살기보다 계속 이렇게 조금 약간 서버브, 그러니까는 조금 외곽 지역에 나와서 사는 것을 더 선호했고요. 차라리 어차피 캐나다는 땅이 넓고 차가 없이 지내기 힘들고, 그래서 기름 그 가스비 기름값 다 따지고 뭐 여러 가지 계산해 봐도, 그러면 또 차 운영비에 차 보험료에 뭐 많은 것이 또 달라지지만, 결국 차는 어디에 살아도 아주 서브웨이 바로 옆에 살거나 뭐 걸어서 다닐 거 정도의 대중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 아닌 이상은, 그러면 그곳은 또 어차피 뭐 비용이 집값도 비싸고 렌트비도 비싸고,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냥 좀 멀더라도 좀 넓은 공간에 비슷한 비용으로 좀 더 가성비 있게 사는 게 낫겠다 해서, 뭐 여러 사정이 생겨서 당시에 아이의 학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를 한동안 그 한국으로 하면 초등학교를 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다 다니게 되고, 또 그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, 저희가 조금 더
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결국은 10년을 살았죠. 덕분에 아이는 스쿨버스도 타고. 그런데 나중에 팬데믹 지나고 하면서 뭐 저희는 또 일을 하러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돼서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유류비가 엄청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는 또 시간, 거리에서 버리는 시간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이렇게 찬양하고 또 뭐 필요한 것들 차량 운전하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또 찬양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또 활용하면서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유류비가 엄청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27년 전에 그 다운타운에 바로 아주 센터 바로 옆에 약간은 지금은 약간 슬럼 같은 곳이지만 처음 와서 살던 곳에 가스비가 그 당시에 한 40몇 센트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막 보통이 막 160센트 리터당 그 정도 되는 걸 보면 거의 4배 정도가 지금 이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은 우연히 지금 현재 집값이 여기도 또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심지어는 비싼 시절에 이미 그 빌딩 하고 있는 그 건물 건축주들과 계약을 한 경우에 입주 날짜가 다가와도 현재 집값이 또 떨어져서 다른 바로 같은 비슷한 것들은 옆에서 몇십만 불씩 가격 차이가 나고 더 떨어진 상황이라 입주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막 꺼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,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도 얼핏 오늘 듣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 주거 문제가 참 얼마 전에 또 홈리스들 정말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집이 없어서 지금 헤매는 분들도 많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득이 많아서 다 잘 살면 좋겠지만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건이 이미 뭐 금수저도 mon수저도 아닌 정말 발원부터 바닥부터 맨 땅에 헤딩하며 애쓰고 애써도 또 그렇게 안 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,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미처 눈에 안 띄어서 잘 모를 때도 많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하는데 참 막막할 수밖에 없을 뭐 사업 실패든 또 투자 실패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사람들도 눈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주거 문제, 저는 이상하게 먹거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부동산 뭐 전 세계가 알고 보니 부동산으로들 부를 축적하거나 뭐 하는 경우가 비단 한국에만의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집인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뭐 이 나라는 이민자들이 또 들어와야 하고 뭐 그런 또 다른 것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살 장소, 살아야 할 집이 심지어 렌트든 무엇이든 월세를 내든 어떻게 되든 좀 안정적으로 거할 곳들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. 오늘 지금 저희는 아침에 이렇게 눈 내렸지만 이제 눈이 오늘 온도가 올라가면 굳이 치우지도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 가운데 아직도 저희 그 드라이브웨이 차고 앞에 눈이 쌓여 있었긴 한데 어차피 녹을 것 같아서 그냥 치우지 않은 채로 나왔습니다. 그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. 지금 남편이 치과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갑니다. 가는 중입니다. 저는 또 저대로 새해에 가서 좀 나눌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금 가는데요. 치과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언급 어디선가 말씀을 살짝 드린 게 있었던 것도 같지만
이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올해 이미 그 나이트 가드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운동을 하는 뭐 격투기라든가 뭐 권투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끼우는 가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지금 나이트 가드라는 것은 이를 심하게 갈거나 그래서 밤에 잘 때 본인도 모르게 이를 갈아버려서 이가 망가지게 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이 나라에 저희가 와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 나이트 가드를 해야 한다라는 그 뭐랄까요 추천을 의사에게 듣고서 덴티스트가 그렇게 권해주어서 저희들이 이제 나이트 가드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냥 시중에 나가면 맞춤형으로 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가드 하는 것도 판단 얘기도 저게 들어는 봤지만 사용은 해보지 않았고요. 정말 어떤 복으로 인해 그래도 이렇게 이를 보호하면서 잘 수 있는 뭐 이 나이트 가드를 끼우고 자면 그러니까 윗니나 아랫니 한쪽만 하면 서로 부딪히고 갈고 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정말 그 스트레스가 많고 또 자면서 하여간에 이상한 이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은 권해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벌써 저희도 거의 한 몇십 년, 거의 한 20년 아마 넘게 이걸 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닳아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 갈고 닳아지면 새로 하고 그래서 뭐 지금 여러 치과들을 몇 군데에 저희가 그래도 경험해 본 결과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도 있는 것 같고 그 덴처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걸 제작하는 그러니까 치기공의 그 변화와 역사에 따라서 또는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그 얇은 느낌의 재질로 된 끼웠을 때 크게 뭐 힘들지 않은 뭐 그런 거를 끼웠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빨리 닳아버려서 또 빨리 교체 시기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었었고요. 현재 또 저희 이사 오기 전에 여기 그 백인 치과 의사가 또 하셨던 곳은 굉장히 처음에는 틀을 붓고 이렇게 틀니 만들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언제부턴가는 기술이 발달돼서 뭐라 그러나요? 3D로 안에 컴퓨터라이징 된 걸로 이렇게 기계를 넣어서 입 구조며 모든 것들을 해서 틀하고 하는 그런 걸 또 생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경우 올해 하나 다시 해놨는데 먼저 것이 아직 완전히 이상하지는 않아서 아직도 그 윗니에 저는 지금 사용하던 걸 쓰고 있는데 아랫니 거를 해놓은 상태로 벌써 있습니다. 만약에 급할 때 막 만들려면 힘드니까 조금 이제 시간 두고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. 그래서 남편께서도 이제 때가 되어서 이번에는 그 나이트 가드를 얼마 전에 하게 됐는데 바뀌게 된 새로운 또 치과에서는 예전의 방식 같은 걸 또 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궁금하고 이미 이 틀과 이런 걸 땄는데 그 한국 분이 치과 의사이신 곳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좋은 아주 뭐랄까요 치과들의 많은 그 문제점들이 보통 환자들을 정말 의사의 심정으로 보기보다 이 하나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그동안 겪은 중에 참 안 좋았던 충치가 없는 것 같은데 충치라고 하고 막 치료를 한다든가 여러 그런 이상한 경험들도 저희가 있었었는데 또 주변에서도 봤고요. 근데 이 새로 만나게 된 곳 정말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말감이라 그러죠. 한국에서 벌써 30년도 전에 이곳에 오기도 전에 아주 예전에 그 충치 치료 조금씩 해놨던 몇 개의 이 중에 하나가 헐거워졌는지 아니면 제가 그 치실 한국에서 치실을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
그 치실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건드려지면서 오랫동안 치실을 벌써 몇십 년 하다 보니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날부터 좀 수상해지기 시작한 것이 자고 났더니 갑자기 꽤 오랜 시간 걸렸는데요. 충치가 이렇게 아말감으로 떼어 있었던 자국이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. 놀래서 벌써 7월 달에 그 일을 이제 일을 너무 놀라서 다음에 막 급히 저는 이제 충치가 그런 식으로 필링이 떨어져 나가 버리면 금방 이제 또 충치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놀래서 막 급히 예약하고 만났는데 막 살펴보시더니 조금 그 구멍같이 이렇게 생겨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그냥 그 아픔도 지금 현재 없고 모든 게 괜찮으니까 뭐 저의 지금 그 베네핏 제가 갖고 있는 회사의 혜택 이런 거 다 따져서 올해 제가 많은 걸 하는 바람에 그럴 경우에 그냥 내년까지 기다렸다 하셔도 됩니다. 이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. 제가 깜짝 놀랐고요. 그래서 망설이고 그냥 그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하고 갈까 하다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구멍이 없던 게 이에 있으니까 윗니에 기분이 혀가 닿으면 좀 뭔가 이상하고 어설프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저더러 어떻게 관리하냐니까 그냥 음식만 드시면 물로 빨리 헹구듯이 또 이렇게 하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노력했고 지금까지 벌써 7월인가였으니까 벌써 한 꽤 오랜 몇 개월을 큰 무리 없이 지금은 막 적응해서 하나 뭐 어려움도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저도 요것을 새해가 돼서 하면 그 베네핏 주기율랑 이런 거 따져서 제가 이제 저도 오늘 예약도 하고 겸사겸사 그런 또 생각도 있고 해서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뭐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움직여줘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함께 동행 중입니다. 밖에 눈 온 바깥 풍경도 이렇게 또 담으면서 저희 치과로 가다 보면 치과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.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치과 의사를 만나느냐는 상당히 복인 것 같고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여러 곳에 정말 몇 군데 알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으면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변에 잘 수소문해서 좋은 치과를 만나는 그런 복들을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남편의 그 나이트 가드는 저는 다른 치과에서 주변에 좀 빨리 예약될 수 있는 곳에 가서 했었는데 뭐 현재 충치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은 올해 다 잘 되었는데 단 한 가지 에티컬리 제가 우연히 만났던 한 친구가 그곳에서 젊은 친구인데 그 이가 별로 오랜만에 이제 상황이 되어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충치가 뭐 7개가 있다고 그거를 막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오게 된 이 치과를 다시 나중에 가게 돼서 알게 돼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뒤로 저희는 우리도 그곳을 계속 가기에는 무리가 있겠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고 저희는 이 치과로 조금 거리는 있지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. 때마침 만나고 보니 저희가 예전에 아빠가 저희 남편이 찾고 있었던 그 의사였다는 걸 또 알게 되어서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의 또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. 예, 건강한 삶, 모든 것이 건강한 삶 되도록 모두들 서로 노력하고 애쓰며 저도 오늘 이곳에서 기회만 된다면 조금이라도 걷고 또 좋은 정보들 있으면 얻고 해서 돌아갈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만줄입니다. 샬롬.